부동산 엑스파일 시즌2 부동산 문제 냉파로 해결하자 편.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한원장입니다. 정치인들은 보이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정책은 정치권에서 만들어내니까 뭔가 빨리빨리 눈에 띄는 것을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또 무엇을 새롭게 어떻게 한다더라 하는 말잔치도 많죠. 뭐 그렇게 정책을 만들었다 창고에 넣고 또 창고에 계속 쌓아놓고 또다시 또 유사한 정책들 만들었다 또 발의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낙선하면서 폐기되고 뭐 두루두루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무튼 쌓인 것들 많을 거예요. 또 뭐 무차별적으로 베껴온 정책들도 넘쳐나겠죠. 이 뭐 정치인들, 뭐 배웠다는 사람들, 뭐 이 사람들이 나름 연구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뭔가 외국에 나가서 뭔가 보였다 뭐 이러면 우리나라에 막 이슈화 시켜보려고 하는 거 못 느끼시나요? 뭐 다른 나라는 어떻게 했는데 우리나라 실정은 어떻고 또 우리나라 그 미래는 어떻게 예측이 되고 뭐 이런 아무튼 그 뻔한 멘트들을 막 들이대면서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접목이 가능할지 수용 가능성이 있는지 현장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접합을 하는 거죠. 이게 좀 정책이 누더기다, 법도 누더기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게 일관성이 없고 그 삶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인간의 삶을 경제 논리나 부동산 이론, 뭐 또 디자인으로 풀어낼 수는 있지만 모두 풀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일관되게 해결할 수는 없는 거죠. 뭐 삶이 다양하잖아요. 도대체 정치인들 또는 뭔가 사회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야, 내가 원하는 것은 남도 원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을 이걸 좋게 보지 않는 사람들을 뭔가 낮춰보거나 저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래 라고 그렇게 속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야, 뭐 누군가 내가 좋아하면 남도 좋게 봐야 할 의무는 없는 거니까 조금 성숙된 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네요. 참 삶에 얼마나 사연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정책을 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 입 있는 사람들 말을 다 들어주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런 얘기 하실 거면 민주주의 정치를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 물자가 부족했을 때는요. 예전에 우리 한참 산업화가 시작되었을 때는 소품종 다량 생산 방식이 적합했었다고 해요. 무조건 물자가 부족하니까 많이 만들어내야 됐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산업도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들이 많죠. 다양한 삶을 다양하게 이렇게 만족시키는 방식이에요. 정치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존 도심의 어떤 낙후된 지역들, 좀 냉동실 한쪽에서 꽁꽁 얼어있을 것만 같은, 얼어있는 어떤, 식재료들과 같은, 우리 슬럼화된 지역들, 이렇게 좀 다시 살려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인 거죠. 대규모의 재개발, 재건축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역 개발을 그 지역 사람들이 하도록 하면 되는 거죠. 뭐 소규모 건축사들이 개성 있는 건축물 지을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지역에서 집수리하는 분들, 그런 사업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이 대규모 사업장에 가서만 근로를 해야 하는 건 아니죠. 지역 내에서 함께 마을을 이렇게 새롭게 가꾸어가고 만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면 좋겠어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네, 그렇게 펼쳐지면 좋겠습니다만, 뭐, 사업 공모를 통해서, 또는 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청취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사업만 추진하는, 또 전문 사업꾼들이 나서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한 원장은 이렇게 생각해요. LH에서 뭐 매입 임대를 위해서 왜 빌라들 사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들이기만 할 게 아니라요. 지역 내 토지 주인들, 네, 토지 소유권자들과 지주 공동사업을 하면 어떨까? 그분들이 그냥 겨우 내 집 한 채 갖고 있어서 이 환경은 열악해졌지만 건축할 힘은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좋은 집에 살고 싶죠. 주거 환경 바꾸고 싶지만 그런 여건은 안 되니 또 지역이 슬럼화되면 그곳에 누가 새로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곳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대규모의 어떤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막 가격을 급등시키면 대부분 땅 팔고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 지주 공동사업을 해서 건물을 신축해주고 주거 환경을 바꿔주고 또 그분의 재산 가치만큼 토지의 어떤 가치만큼 새로 건축한 부분에 소유권을 넘겨주고 또 토지의 공유 지분도 받게 하고 나머지를 또 그 함께 살았던 임차인이 있다면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살았던 분에게 임대를 또 임대주택으로 내어주고 또 지역 내 저소득층에게도 또 임대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뭐 너무 사업이 자잘해서 손이 많이 간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더 이걸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임대주택이 부족한 지역들, 또 낙후된 지역들,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그분들, 어디 다른 데 대규모로 임대주택 지어서, 가라 할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을 소규모 사업장을 동시다발적으로, 예, 몇 곳 이렇게 발생시켜서 관리하면 해결이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규모 임대주택 개발하면서, 소셜믹스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임대주택 기부 채납 받으면 뭐합니까? 예, 이미 규모나 뭐 디자인 뭐 그런 것뿐이 아니라 그분들의 동선도 다르게 만들어 놓은 걸요. 소셜믹스 어렵습니다. 이렇게는 이게 순환 재개발을 좀 응용한 얘긴데요. 한 원장이 제안한 것들은 순환 재개발을 한 건데 그 지역 안에서 순환 재개발하는 거죠. 뭐 무조건 대규모로만 하라는 법이 있나요? 소규모 단위 개발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면 지역 내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내 삶의 터전에서 내가 이렇게 적응한 그런 환경에서 현재보다 조금 더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좀 나아지도록 그렇게 나아진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게 정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닐까요? 그런 일들을 제안하고 또 주장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부동산 엑스파일 청취자 여러분이 직접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엑스파일 청취자 여러분은 부동산 문제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이야기하고요. 가격을 이야기하고요. 부를 이야기하기 전에요. 일단 내 집 앞부터 내 주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부터 직접 해야 하는 거예요. 뭐 그동안 부동산 엑스파일에서는 정치니 정책이니 뭐 이런 얘기들은 매우 삼가해 왔죠. 뭐 소수의 개인들 또 어떤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그런 또 거래 위험 요소들 이런 정도만 얘기를 해왔는데요. 왜 우리 작년에 경험했잖아요.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참 격동의 세월을 살았는데 정치에 무관심한 대가는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지배를 당하는 거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나 청취자 여러분이 부동산 문제에 무관심하면요, 그 대가는 저와
청취자 여러분이 아니라 저와 청취자 여러분의 자녀가 치르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오늘 뭐 다른 부분 아주 작은 문제죠. 주거 문제.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 나가겠지만 이런 주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주거 환경의 질을 우리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보다 더 낙후된 환경에서 더 못한 환경에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나요? 네. 부동산 엑스파일 시즌 2에서는 네, 그동안 침묵해온 한 원장의 목소리를 청취자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한 원장이 그동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도대체 네 정체는 뭐야? 네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좀 애매했죠?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은 네, 일반적인 문제들, 우리 삶의 문제들 좀 더 접근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엑스파일 저는 한 원장이었습니다. 새해는 더욱 행복하십시오. 마음은 낮춰도 뜻은 더욱 높이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